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의 이스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9850X3D가 1월 29일에 출시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 1월 28일에 리뷰 엠바고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판매는 1월 2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프랑스 소매 업체로부터 나온 내용이라고 하고 해당 날짜는 정확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9950X3D2 얘는 소식이 아직 없다고 해요. 근데 요 9950X3D2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에일리언웨어에서 약간 스포를 했죠. 언젠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출시는 될 것 같아요. 그럼 가격은 얼마일 것이냐? 근데 요 기사에서는 9800X3D의 가격은 인하가 되고 9850X3D가 요 479달러랑 비슷한 가격에 출시될 것이다.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사에서는 9800X3D는 동결되고 9850X3D는 조금 더 비쌀 것이다, 요런 기사도 봤었거든요. 과연 어느 게 진짜일지는 나와 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요 9850X3D는 9800X3D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선택지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죠. RTX 50 슈퍼 출시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원래대로라면은 5080 슈퍼랑 5070 Ti 슈퍼 그리고 5070 슈퍼가 나왔어야 됐죠. 근데 지금까지는 슈퍼 시리즈가 나오면은 보통 쿠다 코어를 올려줬어요. 그 중간을 메우는 그런 느낌으로 발표가 됐었는데, 요번 5000 시리즈 슈퍼는 조금 느낌이 달랐어요. 쿠다 코어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비디오 메모리만 늘려주는 요런 업그레이드를 할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메모리 상황이 안 좋죠. 다들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못 나올 것이다. 더군다나 경쟁자인 라데온도 차세대 제품이 출시될 거라는 소식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낼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데온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차세대 그래픽카드는 2027년 중반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내년 여름쯤 얘기하는 것 같죠. 아직 멀었죠. 그래서 요번 50 슈퍼 시리즈의 미래는 꽤 암울해 보입니다. 뭔가 안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 다음 뉴스입니다. 요즘 9800X3D가 가끔씩 죽는다, 요런 뉴스가 뜨거든요. 요번에 또 떴어요. 보통은 에즈락 보드에서 많이 죽었었던 것 같은데 요번에는 에이수스 보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메인보드 문제가 아니라 CPU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CPU 고장 현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AMD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이수스 메인보드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제 에즈락이 아니라 에이수스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정도는 정상적인 불량률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9800X3D에서 고장 관련 뉴스가 많은 건 다른 어떤 CPU보다 판매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번에 고장났다는 레딧의 글을 보면은 두 건이 있었는데 두 사용자 모두 고가의 X870E 메인보드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고 해요. 그중 한 명은 가장 비싼 메인보드 크로스에어 X870E 히어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크레이더를 플레이하다가 갑자기 PC가 멈췄다. 재부팅을 해보니까 메인보드에 00 코드가 표시돼서 CPU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 또 하나의 유저는 로그 스트릭스 보드에서 사용했었는데 거의 1년 동안 사용하던 중에 CPU가 고장났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메인보드에 00 코드가 표시됐다고 해요. 저도 지금 에이수스 메인보드에 983D를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쫄리네요. 어쨌든 요 983D 고장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죠. AMD의 라이젠 책임자는 AM4 소켓의 복귀를 확정하며 구형 라이젠 프로세서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이 2026년인데 AM4요? DDR5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이제 AM4 플랫폼 호환 프로세서의 부활을 모색하고 있다. 게이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AM4 생태계를 되살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미 9년이 지났죠. 9년. 근데 이걸 되살린다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있어요. 아마존 독일에서 요즘 가장 많이 팔린 CPU가 5800X라고 합니다. 판매된 AMD CPU의 40%가 AM4래요. 이게 말이 돼? 아직까지도 AM4가 40%가 판매되고 있다고? 현재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더 황당한 뉴스도 있어요. 중국 시장에서는 DDR3 메인보드 판매량이 두세 배 급증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DDR4도 비싸다, DDR3로 간다. 아니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DDR4까지는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DDR3는 좀... DDR4는 더 이상 안전한 선택지가 아니다. DDR4 신규 생산이 어려워지면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DDR3라고. 중고 DDR3 메모리는 퇴역한 사무용 PC나 구형 시스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아니 쉽게 구할 수 있으면 뭐해, 성능이 안 나오는데. 사무용 PC라면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이런 뉴스도 있었죠. 엔비디아가 이번 분기에 3060 생산을 재개할 것이다. 아니 2026년 맞냐고. 왜 또 3060이야. 4060도 아니고 3060? 엔비디아는 파트너사들에게 3060을 2026년 1분기에 다시 출시할 계획이라고 업데이트했다. 왜 3060이냐. 3060은 GDDR6 메모리를 사용하는데 GDDR7에 비해서 가격 인상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지금 메모리 가격이 얼마냐? 삼성전자 DDR5 메모리 16GB가 41만원. 뭐라고요? 41만원이요? 32GB는 79만원. 이거 80만원이잖아.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제가 분명히 며칠 전에 알리익스프레스 영상 올렸을 때만 해도 얘가 37만원인가 38만원인가 이랬거든요? 지금 41만원이라고? 아 이거 진짜 팔리는 거 맞아? 이 가격에 팔립니까? 가격만 올라가는 거야 실제로 팔리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고요. DDR4는 어떤가? DDR4 16GB가 20만원. 아니 DDR4도 16기가가 20만원이에요. 그래도 반값이긴 하네. 그쵸? 얘는 40만원, 얘는 20만원. 그러니까 DDR4가 그나마 싸다? 진짜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 다음 뉴스입니다. 요번에 CES에서 발표됐었던 AI 맥스 플러스 392 12코어 스트릭스 헤일로, 요게 에이수스의 터프 게이밍 A14 노트북에 들어갈 거란 얘기가 있었죠. 벤치마크를 돌렸는데 7900X 데스크톱 CPU보다 빨랐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라데온 8060S GPU가 들어갔죠. 요건 내장 그래픽인데 성능이 엄청 좋다고 해요. 보시면은 노트북용 4060이랑 거의 비스무리한 요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해요. 제가 저번에 노트북 관련 영상 올렸을 때 가장 가성비 좋게 휴대하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이밍 노트북이 A14다 요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게 상당히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가격이 좀 비쌀 것 같아. 많이 올랐을 것 같아. 그래서 얼마에 나올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가격만 착하게 나오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요 AI 맥스 플러스 392 프로세서가 7900X랑 9800X3D 요 가운데에 있네요. 그러니까 그냥 성능이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요게 전세대 모델이 한 150만원? 요 정도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제품 나오면 200만원 넘어가지 않을까? 왠지 엄청 비쌀 것 같은데 한번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뉴스입니다. 큰 발표가 있었죠. 애플이 드디어 항복했다. 아이폰에 제미니가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그렇게 욕을 먹더니 결국 제미니를 집어넣는다고? 결국은 구글입니까? 근데 제미나이가 좋긴 하더라고요. 저도 원래는 챗GPT 쓰다가 요즘은 거의 제미나이만 써요. 지금은 제미나이가 좀 더 똑똑한 것 같아. 그래서 멍청한 시리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답하는 대신 더 유용한 답변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애플은 그동안 뭐 한 거야 도대체?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입은 털었는데 나온 게 없었죠 결국. 그 다음 뉴스입니다. 아이폰 18 관련 소식인데 기본적인 아이폰 18 모델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하고요. 아이폰 18 프로는 페이스 아이디 카메라가 UDC로 들어갈 거란 얘기가 있어요. 이 소식은 몇 번 나왔죠.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네요. 진짜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진짜로. 저도 지금 아이폰을 쓰고 있긴 한데 볼 때마다 거슬려. 진짜 적응 안 돼 이건. 그 다음 뉴스입니다. 스팀머신 관련 뉴스인데 스팀머신은 스팀덱보다 인증 조건이 조금 더 널널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통 이런 스팀에 있는 게임들을 보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스팀덱 최적화 요 관련 표시가 있습니다. 스팀덱에서 잘 돌아가나? 왜냐면은 스팀덱은 아무래도 성능이 좀 딸리기 때문에 스팀덱에서 원활하게 돌아가려면은 그거에 맞춘 최적화가 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스팀머신은 스팀덱보다는 성능이 훨씬 좋기 때문에 훨씬 제약 조건이 널널할 거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대략적으로 3060에 비해서 약간 뒤처지는 정도의 스펙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가격이 얼마에 나올 거냐죠. 이것도 루머가 있는데 체코 소매점에 가격이 유출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512GB가 950달러 2TB가 1070달러 950달러면은 대략 한 140만원이거든요. 비싸다고 하고 싶은데 지금 타이밍에 비싸다고 할 수 있나? 좀 고민이 되긴 하네요. 그래도 비싼 건 비싼 거야. 그쵸? 진짜 이렇게 나오면은 미래가 없어 보이는데 다들 그냥 플레이스테이션 산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물론 요거는 그냥 루머입니다. 재미로만 봐주세요. 2026년 봄에 출시가 된다고 하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가격은 곧 공개될 거라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게임 관련 뉴스인데 포르자 호라이즌 6 정보가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출시일은 5월 19일이라고 해요. 다음 주에 엑스박스 다이렉트 쇼가 있거든요. 여기서 포르자 호라이즌 6 요게 공개될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시일 요게 나올 거란 얘기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요 배경을 보시면은 후지산이 이렇게 있고 사쿠라가 이렇게 있고 일본 사당 같은 게 이렇게 있죠. 무대는 일본이고요. 요번에 맵이 엄청 커질 거라고 해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연과 현대 도시와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 있는 일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저번 포르자 호라이즌 5의 멕시코가 조금 노잼이었거든요. 약간 맵이. 근데 요번에 일본으로 나오면은 사계절 변화 이런 것도 훨씬 뚜렷할 거고 대도시부터 후지산이 있는 자연환경이 있는 이런 곳까지 다양한 오픈월드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저도 요 포르자 호라이즌은 나오면은 바로 해볼 생각이에요. 바로.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포르자 호라이즌 6 기대하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 엑스박스 다이렉트 요거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이스모 뉴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요즘 날씨가 계속 추운데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